안녕하세요. 저희는 약물의 이중성 부작용과 약물 의존에 대해서 발표할 20108 윤수영, 10805 윤현식, 10812 최우진입니다. 우선 저희의 활동 동기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약물 중독 환자는 매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의약품들을 오남용할 때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작더라도 약물에 중독되어 약물을 오남용하게 된다면 작은 확률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 활동에서 이러한 약물 중독의 원인과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내용 첫 번째로 약물 의존증입니다. 약물 의존증의 의미는 사용된 약물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의존성을 보이는 증상을 뜻합니다. 반복적인 약물 사용으로 신경세포의 변화가 일어나 약물이 없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 못하는 상태로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약물 의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내린 약물 의존증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몰입 갈구의 단계인데요. 이를 음식을 먹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식사에 포함됩니다. 약물을 투여하면서 의존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그 이후로는 만취 의존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폭식에 해당되고요. 약물의 투여가 습관화되어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금단 증상의 단계는 중독을 뜻합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였을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약물에 중독된 단계를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물 의존증의 분류입니다. 약물 의존증은 중독과 탐닉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중독은 인체에 유해한 약물로 인해 손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약으로 알고 있는 다양한 물질의 복용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그 마약 중에서는 암페타민, 헤로인, 펜타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술에 포함된 성분인 알코올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탐닉입니다. 탐닉이란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자극에 충동을 거듭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뇌기능 장애입니다. 탐닉성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진행되는 생물학적 과정이 탐닉을 유발하고 유지시킵니다. 모든 탐닉성 자극은 자극에 노출된 사람이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뇌의 보수계의 장애입니다. 탐닉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은 뇌에 있습니다. 탐닉은 전내 측자에게 D1 준역 다극신경원의 측자액이 유도하는 단백질이 과잉 표현되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러한 단백질 표현이 약물의 자가 투여와 부상 민감도가 양성 보강을 통해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혐오성 민감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약물 의존을 일으키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담배 성분 중 니코틴이나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대표적으로 탐닉을 일으킵니다. 또한 술에 포함된 알코올도 심각한 탐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들이 약물 의존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약물 오남용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먼저 약물 오남용이란 약물 사용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계없이 비의학적으로 또는 허용되는 의료와 일치하지 않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 13%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필요 없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비율이 38%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미래에는 2050년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즉 심각한 문제이지만 항생제를 일단 사용하고 보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 4,095명 중에서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있다라는 경우에 답한 응답자의 수는 절반 정도 48.5%에 달하는 1,986명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진통제와 감기약으로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을 주로 오남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판별을 응답자의 기억과 자가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과거의 약물을 사용을 모두 기억해내기 어렵고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는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감소하고 점차 사용량을 늘리게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신체 내에서 과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간 기능을 악화시키게 되고 이는 곧 건강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 역할을 낸다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을 하고 있는 경우 약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4.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처방받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강력한 통제가 작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약인 타이레놀을 선정하였습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이클로옥시겐제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이클로옥시겐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게 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 통증 반응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생성하는 반응을 방해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중추신경계에서 감정 조절과 고통 조절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뇌의 열을 조절하는 중추에 직접 작용하여 해열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에 대해 그 원리를 살펴보자면 아세트아미노펜의 약 95%는 대부분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며 안정적인 형태의 대사체인 글루쿠론산과 황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남은 약 5%의 아세트아미노펜이 P-450경로에서 NAPQI라는 독성 물질로 형성되게 됩니다. NAPQI는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간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는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보통은 NAPQI는 간에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에 의해 회복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 복용했거나 음주로 인한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경우 회복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남은 NAPQI가 간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결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의 이중성은 약물의 의존증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약물 의존증은 반복적인 약물 사용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카페인, 알코올 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복용, 중독, 금단, 치료와 같은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 오남용은 약물의 과다 복용에 대한 심각성 및 문제인식의 부족과 주로 오남용되는 진통제 등이 구하기 간편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약물 오남용은 특히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신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미래에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약물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며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복용하는 항생제에도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약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 또한 존재합니다. 약물로 인해서 약물 의존, 약물 오남용과 약물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약물의 의존성을 드러냅니다. 약물 의존과 의용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정량을 넘어선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정량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각 약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섭취 후 30분에서 2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며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됩니다.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약을 추가로 복용하는 것은 남용이 되고 약물 의존 및 부작용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즉 정량만 지켜서 사용한다면 약물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선물해 주지만 정량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 의존, 즉 중독을 예방하고 약물의 남용 및 오용을 막는 것이 약물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